오늘 굉장히 소중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왔고요. 얼마 전에 또 이쪽 오늘 소상공인 연합에서 하듯이 아산의 맑은 미래 포럼이라는 곳에서도 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또 발제와 토론회를 또 노동자 복지관에서 한 달여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 200여 분의 소상공인에 관련되신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좀 대안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나왔던 이야기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또 지역에 이렇게 스며있는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좀 융합시켜서 시 집행부의 예산은 어느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지 또 오늘 이문영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집행부에는 또 저희가 그 뜻을 전달하고, 또 여기 정말 소중한 의원님들이 두 분 또 와 계세요. 김희영 전 의장님과 박효진 의원님 계셔서 저희의 17명 의원들은 소상공인이 없는 아산시의 원도심 발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발전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부분 유념해서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도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아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성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공동 토론이 있겠습니다. 2. 소상공인들의 변화와 자세, 황희도 회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3. 지역 활성화 정책, 전만권 전 행정안전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지역경제 문화예술, 한빛문화예술단 박열 대표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5. 온양상가 활성화 정책, 온양상가 회장 이기동의 공동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두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죽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하겠습니다. 앞에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 보시고요. 마이크를요? 네, 요 소상공인의 자세와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참고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할 때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해도록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회장 하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여기 옮겨지진 않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들어있는데 그게 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뭐 소상공인들도 오시고 아인분도 오셨는데,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어느 곳에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일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훈련은 2시간씩 일찍 나와가지고 먼저 청소도 하고 좀 청결하고, 환경이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덧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내가 장사하기 전에 2시간씩 청소하는 청결한 날에, 지금 우리 온천 여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 카메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청소하면 인사도 하고 커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도 되고 또 마음적으로 시작부터 즐거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상품을 사용해 마진이 적어도 보다 많은 고객에 발송된다는 상품이 진심이 담긴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사러 가서 보면 지금 전통시장 내에서도 그분들 얘기 드리면 서운하다고 되지만, 지금 저 오일장에서 물건 사다가 전통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직접 공사 지인에서 찾아가서 그걸 받아다 갖다 파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직접
농사 진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게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오시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안부를 물어보는 관심을 보인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장사하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됐고 나이가 들이면서 사람을 봐도 인사하고 물어서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은 또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 뵀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래요. 인사하면서 자기를 알아준다는 건 엄청 좋거든요. 이거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인사하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습관이 좋다. 네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안정으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상품을 정리하는 관심을 가져라. 이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은 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될수록 장사가 되는 것처럼 일어서 가지고 그냥 물건도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지나가다가 여기 물건이 좋구나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상분들이 하나 봐요. 마음을 하나도 뭉쳐야 된다. 제가 이게 오랫동안 해보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이쪽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쪽에 배가 아파요. 지금 온양도 그렇죠. 지금 전통시장하고 5일장이 있는데 5일장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그거 맨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애야 옳은 건지 그냥 있어야 옳은 건지 그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웃 가게에도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 가게에 있는 상품을 이웃 가게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내 거 없다 그냥 우리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옆에 어디 가면 물건 있는 거를 자기들이 기억하고 우리께 못 팔아지면 다른 사람 물건을 팔을 수 있도록 그대로 안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품 진열을 수시로 변경하여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도록 하라.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 전통시장에 좀 큰 이런 마트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와서 진열을 그릇도 사주고 해서 진열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진열해졌는데 저녁 때 가니까 싹 바꿔놨어요. 저녁 때 가더니 전부 다 그릇 갖다 엎어놓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품 진열을 수시로 변경하여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도록 하라. 제가 이제 저는 여자 의상실 제가 원래가 재단사예요. 여자 의상 재단사인데 그 의상실을 오래 했잖아요. 했는데 아침마다 원단을 저녁에 내려서 다 겠다가 아침에 다시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면은 새롭게 맨날 상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그 시선을, 손님들 시선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진행할 때 수시로 이쪽에 있다가 꼭 이쪽에 있지 말고, 예술로 놨다, 다른 데 가서 옮겨서 놔주면, 이 물건이 새롭게 들어간다. 그래서 판매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운영하는 가게와 상품을 구경거리로 볼거리로 만들어라.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대장, 우리 차장로 회장님 이제 앞으로 같이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같이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같이 하려고 오늘 모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장은 구경하러 가는 거지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에서 물건 파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경 갔다가 물건도 사는 거죠. 이게 장은 물건 파는 곳이고 구경하는 곳이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시장 어떻습니까? 시장에는 뭐 볼거리가 없잖아요. 뭐 볼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볼거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선장 앞에 무대도 만들어놨지만 그걸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묻고 또 그리고 무슨 소리 나면 시에다 자꾸 신고해요.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 넣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볼거리를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동일목장 앞에 거기
그 무대가 사용되면 조금 소리 크면 대부분 민원이 와요. 근데 어떻게 음향이 뭐 어떻게 가수를 노래하는데 파리 목소리만 틀어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들으면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문제가 있다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은 볼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로 우리 여기 이제 의장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 시에 관계된 우리 박희전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런 거 좀 잘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 앞에 쓰니까 참 마이크 앞에 서본 지도 오래됐고 옛날에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공무원들한테 강의한 그런 경험이 근데 많이 일천한데 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다 전문가시잖아요. 현업에 계시고 여기서 제가 감히 소상공인 정책을 감나라 대처나라 하는데 상당히 제가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전국 정책을 했던 지역개발 정책을 했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소도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에 이제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 가면 하얀면에 장이 있었잖아요. 여기 5일장. 네, 그런 관점이 있고 특히 이제 아산의 이런 그 시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공감되어 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실행력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와서 장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백날 말로만 한 거예요. 실행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 마침 이렇게 그 연역도 있고 한번 보시면 있어요 거기. 이거는 이제 만들어 주신 건데 사업 내용을 한번 봤어요 제가. 네, 주장 조성사업도 있고 확보자공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그다음에 교육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단연간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나 지역의 또 공무원들, 정치하는 분들 우리가 담론적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과연 그러면 뭐 인프라가 조금씩 바뀌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는 제가 더 피부에 느끼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소득하고 더 소득이 올라갑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에 대해 공감 못 하시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근데 전국에 또 이 시장 중에 상당히 소득하고 연계돼서 활성화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전국에 그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오일장이나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산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개선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감하시죠? 예. 우리가 선생님 저 수차례 들어봤는데 풍물시장, 전통시장 비교를 하거든요. 없어져야 된다. 아까 회장 말씀했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얘기도 선거 때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냥 있어요. 뭔가는 변화와 개혁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진짜 일단 토론 시간에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는 변화와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나는 어디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나가는 점은 좀 감론적으로 우리 이 소상공인 제도나 정책이나 기준이나 그다음에 지금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쪽으로 일단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또 조금 깊은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 기본법에 있는 얘기예요. 기준에 의해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1인 기업
이걸 자영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한 700만 명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가변성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워낙 폐업이 많이 하고 또 새로 생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많이 보시면 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이제 폐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늙고 죽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고 그 왜 그러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우리 여러분이 은행이나 신용보증 내면서 빚을 얻잖아요. 이제 사업자가 명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소상공인 정책이 어렵다는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또 지속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서 대내적인 국가 경제나 외부적인 경제 성향이 녹록치가 않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축. 또 특히 여러분이 표현해 놨지만 21년도까지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여러분이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융자를 많이 해줬는데 융자의 상환기간이 목전에 와 있다.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연장을 해줬지만 지금 목전에 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왜 장사가 안 되는데 일부는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이 물건 사는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택배 문화, 쿠팡 있잖아요. 쿠팡. 오늘 제가 밤 10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에 문 앞에 가보면 새벽 5시에 물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둔업화되고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열장을 해놓고 하는 그런 저기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고객 관점에 라스트 핏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스트 핏. 라스트 핏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어는 우리가 사용장으로 가는 길 이걸 라스트 핏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이제 접점 고객과의 접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물건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거예요. 포장이잖아요. 포장을 딱 열었을 때 거기서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가게를 하는데 지금 고객 관점에 상품의 그런 만족도나 아까 뭐 청소니 여러 가지 그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 관점에 만족을 하는 거냐 내가 내 물건 좋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냐 이런 것도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 지금. 그래서 그런 그 쇼핑의 방식이 바뀌었고 또 그런 그 국제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고 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밥, 혼술. 그 옛날에는 오죽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없으면 혼밥, 혼술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욜로죠. 뭐 이런 말 신상화가 생길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한 문화나 여건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계신 그 전통시장이나 오일장 이런 게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 이런 거. 또 하나는 대형 쇼핑몰이에요.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여기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가격 경쟁. 여기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중간에 가게터가 빈터가 있었는데 거기 뭐 도매상인가 뭐 예제에서 왔는지 물건 그냥 박리담회로 하는 이런 게 하나 중간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상인회에서 저는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가서 접근해야지 이 상권 자체를 다 그냥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 사람 떴다방이에요. 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쪽에 말해왔으니까 이렇게 풍물시장에 우리 그 지역에 고객만 계시냐고. 지역의 어른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금 보건데 어머니도 지금 연로가 있었지만 몇 년 전까지는 집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노점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왔었고 어렸어도. 그럼 그런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선이나 영월
이런 데 가면 그런 거거든요. 또 열차도 타고 고속열 타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관광성이 겸비된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떴다 방식의 차로 와가지고 차떼기로 와서 팔 가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아산의 소득의 여기 유출로 가는 거죠. 여기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여기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유출이 충남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하나가 아산이에요. 교육, 주거, 그런 상권. 밥 먹으러 대방탕 정도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디로 밥 먹으러 가요? 연두시는 오냐 안 와요. 서쪽으로 가셨잖아. 그 다음에 뭐 저기면 저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 당진 천안가 고속도로가 나면 아산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왜냐면 그냥 거쳐가는 도시들이고 천안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가냐면 당진 송화 거기 회 먹으러 가면 걸려가지. 어디 천안시에서 먹겠어요. 여기 와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나 이런 것이 점점 서해안 쪽으로 바다 쪽으로 청주까지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는데 청주에서 경부고속 타고 이렇게 와서 한 1시간 이내에 당진 포구에 가서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여기서 횟집 차려가지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여기 횟집 장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응?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되네, 되네. 이렇게 그 자꾸자기 해놓은 것보다는 업을 바꾸든지 또 차별성을 두든지 독특하게 나만의 그런 걸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금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정 비용 들어가는 거 가장 큰 게 뭐예요? 5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임대료 있죠. 임대료. 요새 에어컨 많이 들잖아요. 그럼 전기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있죠. 그 다음에 관리비 있죠, 관리비.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네, 뭐야 등등 그런 고정비용이 있고, 국가에서 뭐 전기요금도 20만원씩 지금 그 월 3천만원, 2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이런 부분도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아픈데 진통제 먹는 거 할 거 안 되잖아요. 20만원 받아가지고 필요하시긴 하지만 그게 무슨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 가게 특성이나 지역 상권에 이런 거나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 저는 여기 보니까 아산시에서 안 오시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잘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홍보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서류가 많아요. 이거 하려면 서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담 직원이나 한두 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류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서방식의 서류 같은 거 절차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려드려야 돼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냥 장사 안 되네. 네? 지금 죽겠네. 네? 내일 모레면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도 별도로 아산 지역에 맞는 의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산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이나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만.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아산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모델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여기 많이 써놨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원인 중에 이제 뭐, 일부는 도시 직원들 두고 하기 어렵잖아요. 어? 인건비라는 건 어렵고, 또 외국인들. 그래서 외국인도 뭐 문화를 많이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좀 일자리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놨고요. 요런 게 이제 문제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사업도 보면은 100원을 주면 뭐예요? 여러분 쓰라고 주는 돈도
못 찾아가지고 집행률이 9.2%, 10%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나 시나 여러 가지 뭐 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끔 지역신문에도 내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해서 이게 액션, 돈이 있는 분도 주는 분도 못 쓰는 거니까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적극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게 요런 말이에요. 제가 써놓은 거 중에. 그런데 담론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지가 않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건 어디 가보면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어디 가보면. 여기도 지금 냉면집이 100군데라고 그러면 여러분 냉면 드시러 가면 어디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서너 군데 있어 제가 알기로. 냉면집, 밀면집, 갈비집. 뭐 이런 거 지역에 그런 거 여기 아산은 보편적인 음식이지 특화된 음식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항상 관광객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건데 먹거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음식에 대해서 좀 있다면 아산형 음식에 특화된 거 하나 만들어야 되든지 그걸 해서 지역에 특화된 그런 우리만의 가게, 100년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과 일본이나 독일이나 100년 가게 있는데 하여간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가를 기용해야 돼요. 전문가. 지금 예산 엊그제도 이제 결정이 된 것 같던데 옛날 우리 옆에 조치원에 충남방도 흉물로 남아있던 데가 100조원 도목고리에 데리고 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산의 상권이 어디로 가면 걸려가요. 신창부터 원도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 여기 사는 분들이 밥 먹으러 걸려간다니까요. 지금 국밥집, 예산 국밥집. 어제부터 예산 국밥집 유명했어요. 거기 가면 답답하고 했던 데고 거기 소복갈비 하나 유명한 거 제가 아는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 가면 버글버글해요. 평소에도 버글버글하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한 7, 8km 가면 예산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출렁다리로 해서 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곁들여서 이제 볼거리 잘거리잖아요. 관광은. 그냥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아산 예산 읍내는 활성화가 가는데 더군다나 조치원에 지금 몇 가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석이 잘 되는 순간 아산은 더 어렵다. 이런 거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우리도 그럼 지역에 뭔가 특화된 뭘 해야 될 거냐는 뭐 담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에서 우리가 진짜 실패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여기 지금 뭐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으니까 홍콩 반점 지금 홍콩 반점 가면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인근에 천안만 근처만 가도 대형 중국집이나 여기가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중국집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은 중국집이라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아는 저 같은 사람은 홍콩 반점을 가는데 홍콩 반점 좋죠. 저는 입에 맞는데 유림문식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살려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놀러 갔다가 물건 사고 놀러 갔다 먹고 가고 그런 거거든요. 장구경 갔다가 물건 사고 이런 거잖아요. 버터플라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예산 마냥 뭐 지금 한창 개발하는 신정호나 곡계촌을 또 현충사나 외환마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도심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느냐 안 가잖아. 거기 신정호만 얘기해도 여러분 신경질 날 거예요. 커피 먹고 뭐 그쪽에서 즐기시다가
21번 외곽도로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지. 원도심을 거치냐.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보면 조금은 여기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깊은 고민이. 그래서 깊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또 의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아산에 관계되는 데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이니까. 재정이고, 여기 그 곁들여서 원궁 얘기 나온 적은 없어요. 있는 얘기. 제가 보기 2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대로 있잖아요. 원궁을 하나 예를 들면, 원궁은 그걸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원궁은 아산시에 있지만,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내지는 문광부에서 국가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실행력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역 특별법. 그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고, 그 법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그 간단한 특별법 간단한데, 경주에 그 개발하는 특별법을 해가지고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의원님도 계시니까 뭐 그런 걸 서치해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저는 하면,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정말 여기 지역에서 용역하네, 뭐 발굴하네, 물론 필요하죠. 한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근거는 개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뭐 그런 것들, 그, 원공이나 이런 부분도, 뭐, 복원이든, 재건이든, 뭐, 그 자리에 그냥 좀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의 융합이 시가지에 뭐가 있어야 여기 지역이 같이 실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합적인 지역 원도심 내의 개발의 필요성도 좀 느끼고, 여기 앞으로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잖아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들어와요. 목욕탕 점점 슬럼화되고 있죠. 여기 숙박업소 하나 지금 잘 만한 데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에서 손님 오면 숙박업소 온양온천이라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가 지금 이렇게 외부 손님들한테 자신있게 권할 만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도심이 지금 개발한다고 그랜드 자리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지금 도심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인허가 내지는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수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이렇게 더 시가지 원도심 내가 볼상스럽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빨리 저런 거를 좀 마무리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본적인 시장 내에 그런 제품도 다른 데보다 좋아야 살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좋아요. 그럼 그런 걸 어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지 아까 제가 라스티핀 얘기했지만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예산에 보면 쭉 하드적인 게 많이 있는데 조금은 이제 소프트적인 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스마트 시장 이런 걸 많이 발굴하고 전국에 그런 온라인 시장을 재래시장 중에 온라인화를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여기 특화시켜서 여기 소상공인들 중에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30군데면 30군데를 묶어서 배달까지 하는 그런 툴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화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는 층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점점 고객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수요를 젊은 층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전주 같은 데는 막걸리 거리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막걸리 거리 만드니까 동네 사람 물론이고, 또 전주로 가는 사람은 무조건 한옥마을하고 막걸리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한 번씩 가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는
특화되고 집단화되고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고 여기는 그런 역사성이나 스토리나 또 자원이나 이런 거는 많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음식으로 얘기하면 식자재는 풍부하고 좋은데 이거를 좋은 음식을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이따 뭐 시간 내 있으니까 저 혼자 시간로 얼마까지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5분 내로 소리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로 좀 같이 고민해서 아산의 시장이 잘 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이제 성공사를 말씀드리면 전남 장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흥이 오일장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장읍인데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는데 거기 이제 소고기가 유명하고 키조개가 있고 이제 송이버섯이죠. 버섯이 있고 이거를 삼합으로 우리 홍어삼합 이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삼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선빈강 자락인데 그 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1년 내내 거기 그 오입장 되던 곳이 상선 시장가 돼버렸어요. 그런 특화된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특화된 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이다 보면 주변이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여기 옛날부터 있던 그 숙박업소 많이 있잖아요. 저쪽에 뭐 유정장인가 뭐 이쪽에 그럼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그게 그냥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부분도 일본에 가면 그런 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청년몰로 만들고 풀빌라 같은 거 하고 밑에 이자카야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거는 얼마든지 인데 그걸 우리가 실사고시로 깨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 지역이 더 슬럼화되기 전에 좀 많이 그 발전을 시키겠다는 제가 하나의 그 사자성어 비슷한 거를 정의양 그 목민신세 나와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예방 대책이 중요하지. 예?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문제를 베풀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욕이 제의식은 뭐 사환이 예방, 우욕이 제의식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고, 점점점 더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서 좀 우리 여러분들이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섭 씨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성평등거리에 지금 생겼습니다. 이 양성평등거리가 생기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또 그 깔끔하게 거리가 정비되지 않는 그런 좀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모든 게 다 깨끗이 정리가 돼서 정말 이 거리는 누구나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활발하게 특히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좋은 저희가 이렇게 시설에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아산 시민이 여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저희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또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저희 유옥순 세팅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늦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원석 아산 포커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잘 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말하다가 누구 소개시켜주진 않았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양성평등거리가 굉장히 예뻐요. 다니다 보면은. 저도 여기 월요일마다 항상 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예쁜 거리인데,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예전에 그 이상한 마을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청산이 왜 안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게 없는 거리역에서 원양 거기 온도심 가면 시장통 안에 문화의 거리가 있어. 가면 버스킹도 하고 이제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70대 이상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장을 보러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시장성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이 있으면 사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은행나무거리에는 항상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일부러 가야 되지만 여기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좋은 곳을 우리 시에서 우리 오셨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항상 문화의 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활발해질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예술과 지역 경제와 또 소상공인과 온도심의 발전과 모든 게 다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론은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다 된 거고요. 더 많이 길지만 저는 짧게 잘라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제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문화의 거리. 의장님 제일 먼저 대답을 해주셨어요. 문화의 거리. 해야 됩니다. 네, 박수. 여기도 박수 좀. 이 제목에서 박수가 나야 돼. 맞아요. 해야 돼요.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저희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원도심, 지금 온양상가라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그 단어가. 저는 어제 이거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회장님께서 온양상가라고 말씀하셔서 어디지 온양상가가? 전통시장은 알겠는데 여기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만든 그것도 상가가 온양상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온양 원도심 상가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동 토론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은 앞에 다 나왔는데 그래도 정말 여기 지역에서 뛰고 계시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로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 나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늘도 의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 귀에 담아가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손을 번쩍 드세요. 네, 회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리가 작아서 이걸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문제를 던져야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원도심 활성화, 원양 활성화라고 해서 좀 그동안에 많이 시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민들은 피부에 하나도 닿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지금 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잘 뚫려 있는데 여기를 저렇게 그냥 두지 않고 이 도로를 문화의 거리와 또 산팔장을 하든지 주말 장터를 하든지 사람이 올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를 그래서 여기 원양 상가가 생긴 게 원양 상인회가 생겼어요. 생겨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기동 회장님이 차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데요.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임원들이 계셔요.
근데 왜냐면 등록은 지금 등록하려고 했는데 또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은 안 됐지만 그냥 온양 상가로 자동 명칭을 본인들 명칭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양 상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뒤에. 예,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뒤에 오신 분들. 여기 관심이 못하는데 여기 행사를 하려면 여기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행사는 많이 해요. 행사는 이제 지인 없는 행사 같아요. 보면 행사가 나름대로 지금 뭐 교수들도 와서 뭐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건 여기 원도심에 살고 있는 여기 상가에 있는 여기 주민들이 여기 뭐를 원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해왔던 얘기가 지금 저 장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저 장을 없애면 문제가 생겨지니까 자동으로 저 장을 이쪽으로 시장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기다가 38장을 하든지 4호장은 저기 이미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예산 마냥 예산 영정장이 있고 또 이제 시장에 별도로 장이 있잖아요. 2개 장이 되는데 3일날 8일날 38장이요. 3일날 8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고니까 우리는 50장을 해야 이렇게 했는데 하루 늦으면 저기서 물건을 사버리면 여기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 물건을 팔기 전에 여기서 38장으로 하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의논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 이 거리를 그냥 저렇게 드는 거리가 아니고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고 볼거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하고 경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장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거를 수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원곡로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가보시면 상가가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전통시장 내 상가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근데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되든가, 장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러면 장사 못 하잖아요. 집주인은 운영상 집세를 올리려고 하고 또 영업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주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둘 것이냐 저걸 어떤 방법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만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은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이 최고 중요해요. 시의원님들. 그 시의원님들 항시 여러분들 집은 거기에서 항시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에요. 도의원은 한 번도 두치라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별로 할 일 없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시의원들 잘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못하지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애로사항을 하면 최소한도 온양 중심 상권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 상인들 다시 오게끔 또 있는 상인들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산시의 할 역할이다 생각 들어서 아산시에 꼭 우리 그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설치하고 그런 희합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이렇게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떤 답을 드리고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아산시는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배방은 배방대로, 둔포는 둔포대로 많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고 모두 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살맛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전만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쪽에 약간의 그런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까지도 어려운 이런 길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원도심에서 황희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발굴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동의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거리, 문화와 소비, 문화라는 것은 한 아산시를 봤을 때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문화의 거리는 이곳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역의 요소요소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곳에서 장미마을 중심으로 지금 여성 커뮤니티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과 함께 온천처를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의 문화의 거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황희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렇게 소상공인이 됩시다 라고 쭉 무슨 우리 애국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상인과 상품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인 따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따로 봤을 때 그런 마인드보다는 상인 나 김희영을 우리 상품 배출을 놓고 함께 저와 버무려서 판매를 한다라면 그거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2시간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고객을 소비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이른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 또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문영 과장님께 제가 행정에 건의하는 것은 아산형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또 아산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큰 마음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산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거며 어떤 인프라를 갖출 거며 저희가 그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비와 도비 11 매칭해서 이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쭉 그 화면에 띄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뭐 100억이 넘는 것들을 지원하고 나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별로 표가 잘 안 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해놨을 때 화재 발생했을 때 좀 대피가 되고 시민들이 가까이 왔을 때 뭔가가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형들을 찾아서 문화형도 갖다가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교육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여기에 지금 넣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사실 물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넣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럼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또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 개선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그래서 이 아산만에 우리 그 아까 말했던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집행률 자체가 9.2%라는 우리 전만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불과 9.2%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9.2%밖에 받지 못했던 국민들은 왜 못 받았을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바라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봉착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받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안 알려서 못 받았을까? 그 또한 많은 책임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책들로 지원 정책이 내려왔는지 그걸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해야 되고 어떤 증빙 서류를 할 때 너무 어려워. 우리 못하겠어. 이까짓 거 받겠다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아산시에 맞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놨을 때의 지원책과 정책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큰 목소리를 김윤규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가 재래시장 우리 이 소상공인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 있고 하부 공간에 있는 4일과 9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온천 초등학교 옆에 있던 포장마차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운 몇 년의 그 고통을 갖고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 철거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오려고도 했었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분들도 20년 가까이 했던 일을 포장마차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결혼도 본인도 생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하자니 너무 어렵다 해서 방법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 포장마차를 해볼게 그러니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줘 온천 초등학교 밑에서 하는 것이 교통에도 위험한 거를 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이렇게 저해됐다니 우리 옮길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맞댔을 때 사실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쪽에 그 청년 푸드트럭들이 현재 있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 포장마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포장마차를 다 접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화공관에 4일과 9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을 중심으로 3일과 8일장을 놓는 것 이럴 때도 많은 마찰들이 있을 건데 그 마찰들은 행정에서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 황희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 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공간에 장을 2개를 크게 벌려준다는 것은 그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겁니다. 우리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문제도 있고 4일과 9일장을 하면서 5일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늘 뭐 발을 막 신속하게 가기보다는 오늘이 첫 발이려니 생각하고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좁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올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또 대안을 또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눈 거 잘 메모했고 아산시에 있는 17명의 의원들과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소중한 귀한 자리가 됐네요. 저는 이쪽에 여러분 대부분들도 그러시고 또 한 오신지 마이크 괜찮은 거네? 네. 오신지 한 상당 기간 이미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꼭 성전시장 앞은 지난 때는 누구든지 보시겠지만 밤 10시만 되면 완전히 어둠 속에 정말 적막한 어둠이죠. 9시만 돼도 그렇더라고요, 요새도. 또 여기뿐만 아니고 저기 영인이나 뭐 송화 이런 데가 좀 빈 집이 많아요. 도구도 마찬가지. 음식점도 텅 비어 있죠. 이게 우리만의 추세는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는 추세가 되겠죠. 전통시장이 좀 쇠퇴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전통시장 돕는 일에 이교식이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쉽지 않은 자리를 그리고 함께 자리를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또 그리고 좋으신 의견을 내신 분들도 시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이 최고 중요해요. 시의원님들이. 그 시의원님들 항시 여러분들 직원거리에서 항시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에요. 도의원은 한치건너 두치라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별로 할 일 없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시의원들 잘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애로사항을 하면 최소한도 원양 중심 상권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 상인들 다시 오게끔 그리고 있는 상인들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산시의 할 역할이다 생각들어서 아산시에 꼭 우리 그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설치하고 그런 희합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이렇게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떤 답을 드리고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아산시는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배방은 배방대로 둔포는 둔포대로 많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고 모두 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살맛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전만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쪽에 약간의 그런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까지도 어려운 이런 길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원도심에서 황희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발굴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동의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거리, 문화와 소비, 문화라는 것은 한 아산시를 봤을 때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문화의 거리는 이곳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역의 요소요소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곳에서 장미마을 중심으로 지금 여성 커뮤니티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과 함께 온천처럼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의 문화의 거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황희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렇게 소상공인이 됩시다 라고 쭉 무슨 우리 애국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상인과 상품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인 따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따로 봤을 때 그런 마인드보다는 상인 나 김희영을 우리 상품 배출을 놓고 함께 저와 버무려서 판매를 한다라면 그거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2시간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고객을 소비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이른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 또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문영 과장님께 제가 행정에 건의하는 것은 아산형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또 아산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큰 마음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산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거며 어떤 인프라를 갖출 거며 저희가 그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비와 도비 11 매칭해서 이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쭉 그 화면에 띄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뭐 100억이 넘는 것들을 지원하고 나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별로 표가 잘 안 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해놨을 때
화재 발생했을 때 좀 대피가 되고 시민들이 가까이 왔을 때 뭔가가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형들을 찾아서 문화형도 갖다가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교육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여기에 지금 넣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사실 물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넣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럼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또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 개선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그래서 이 아산만에 우리 아까 말했던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집행률 자체가 9.2%라는 우리 전만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불과 9.2%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9.2%밖에 받지 못했던 국민들은 왜 못 받았을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바라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봉착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받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안 알려서 못 받았을까? 그 또한 많은 책임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책들로 지원 정책이 내려왔는지 그걸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해야 되고 어떤 증빙 서류를 할 때 너무 어려워. 우리 못하겠어. 이까짓 거 받겠다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아산시에 맞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놨을 때의 지원책과 정책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큰 목소리를 김인규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가 재래시장 우리 이 소상공인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 있고 하구공간에 있는 4일과 9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온천 초등학교 옆에 있던 포장마차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운 몇 년의 그 고통을 갖고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 철거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오려고도 했었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분들도 20년 가까이 했던 일을 포장마차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결혼도 본인도 생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하자니 너무 어렵다 해서 방법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 포장마차를 해볼게 그러니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줘 온천 초등학교 밑에서 하는 것이 교통에도 위험한 거를 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이렇게 저해됐다니 우리 옮길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맞댔을 때 사실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쪽에 그 청년 푸드트럭들이 현재 있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 포장마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포장마차를 다 접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화공관에 4일과 9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을 중심으로 3일과 8일장을 놓는 것 이럴 때도 많은 마찰들이 있을 건데 그 마찰들은 행정에서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 황희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 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공간에 장을 2개를 크게 벌려준다는 것은 그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겁니다. 우리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문제도 있고 4일과 9일장을 하면서 5일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늘 발을 막 신속하게 가기보다는 오늘이 첫 발이려니 생각하고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좁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올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또 대안을 또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눈 거 잘 메모했고, 아산시에 있는 17명의 의원들과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드셨어요. 상인들이 기본 자산은 이렇다 그래야죠. 그게 전체 그 사람 보고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보고 그게 가게 간다.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훨씬 더 왠지 좋은 물건 같이 생각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자들이 소매상들이 정말 어렵게 또 직원들도 뭣도 요새 그 임금 수지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기본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90%인데 나머지는 10%인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기는 거는 정책을 시행하고 직접적으로 정부 돈을 따오고, 그리고 그거를 소상공인이 필요한 그 요소에 투자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중간 매개 역할은 또 시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신다고 해도 결정권자가 나 잘 모르는 거요? 뭐 우리는 했어나 할 때는 나 안 참석 안 했어. 하여튼 그걸 삐터를 놓으면 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이런 그 전체적인 리더 중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 교섭로가 있는 분들이 여하튼 시의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어떤 뭐 도지사가 됐던 이렇게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또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부처 맥락을 밝고도 알고 있는 사람, 부처에서 돈을 따오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변화 묻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은 저도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래야 또 시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보다 번창한 우리 아산의 전통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또 발언의 기회를 또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아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황희덕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은 지 이제 꼭 1년 됐어요. 제가 1년 됐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점을 많이 느끼게 된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 김은교 의원님, 전망권 국장님, 또 전 김희영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 노트에 메모를 잘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다시 이걸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건지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거의 뜻으로 많은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기찬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